자, 시작합시다. 이제 5단원. 자, 일단 어려운 건 다 했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고생스럽게 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어떤 함수가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증가라는 게 뭐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임의의 a, b에 대해서 이러면 이렇다, 이걸 증가한다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하셔야 돼. 수학에서는 뭐 증가한다, 뭐 의미는 다 우리가 통하잖아요, 그치? 이제 수학적 정의가 필요하지, 그치? 요러면 이러하다, 이거 만족하면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반대는 감소한다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함수의 증가의 정의야. 증가. 그 다음에 그럼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 특정 구간이 있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런 걸 보통 표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증가 상태에 있다.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증가 상태라는 게 뭐냐면, 한 포인트에서, 한 점에서, 그죠? 그래서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거를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 이때 H는 뭐냐? 이 H는 충분히 작은 양수 H.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A에서 조금 뺀 거랑 A에서 조금 더한 거랑 함수값이 이런 순서로 가면 그때를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부호. 3번 내용 설명할 거야, 이제. 부호로 이제 증감을 판단하는 건데, 봐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고 쳐봐. 임의 x에 대해서. 그럼 어디든 간에 이게 프라임이라는 게 뭐야? 이게 x면, 여기 접선의 기록이잖아, 그치? 그게 항상 양수면 뭐다?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맞지? 어디서든. 만약에 음수면은 감소다. 자, 내가 감소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감소는 다 반대야, 반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명제의 역을 취했을 때, 증가함수면 0보다 크다. 이 명제는 참일까 어디실까? 이 명제는 참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한 번 정도 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자고. 이런 함수. 이 함수는 0에서 플라임 0이죠. 그지? 얘를 fx라고 본다면, f 플라임 x가 이제 3x 제곱이고, 플라임 0이 0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0에서 플라임이 0이지만 증가 상태에 있거든, 증가 상태. 그게 뭔 얘기냐? 저걸 만족해. 저 마이너스 h와 0과 h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단 말이야. 그 0에서도 증가 상태에 있거든, 그지? 그래서 증가 상태라는 게 딱 그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업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 수업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쉬고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플라임은 0이지만, 그죠? 그때 증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그래프는 시수 전체에서 증가한다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다? 증가함수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증가함수면 플라임이 0보다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 명제역을 취해볼까? 이 명제역은 뭐야? 다시 플라임 x가 0보다 이상이면 이건 증가함수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지? 이게 다항함수면 맞아, 다항함수면. 다항함수면 맞는데 이게 미적분 2로 가면 또 이게 거짓말이야, 또. 미적분 1에서도 뭐 굳이 미적분 1이 다항함수를 제한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이런 거. 그치? 2차 함수 2개 붙이고 여기 중간에 상수함수 붙여 들어가. 얘를 만족하지. 맞잖아.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죠. 그쵸? 어디든. 근데 여기서 증가 상태에 있나?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포인트에도 증가 상태에 있지 않지. 이런 포인트에 이게 다 같단 말이야. 그지? 그 얘도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인데,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우리가 참처럼 인정하고 쓰죠. 그죠? 다항함수에서는 괜찮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본 적이 없어.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1번에, 이제 1번은 뭐, 니들이 하도록 하고, 1번, 2번 보자. gx가 x의 3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야. 자,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3x 제곱 빼기 6x잖아. 그래프가 이렇잖아. 그럼 여기서 도함수의 부분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함수죠. 여기서 마찬가지 증가함수. 여기서는 감소함수야, 그치? 그렇게 해주면 돼. 그죠? 됐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증가. 0보다 커도 중가.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감소. 됐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개 간단하죠? 2번. 함수 전체에도 증가하도록. 이제 2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플러스 x가 실 전체 범위에서 증가한대. 그럼 이거 도함수가 이거잖아. 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이래야지. 그지? 맞아? 그럼 이 녀석이 항상 임의 x에 대해 만족하려면 너의 판별식을 써야죠. a제곱 빼기 3이죠. 이게 0보다 이래야지. 그치? 그죠? 요거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부터 3 a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애들 장난. 그냥 워밍업이야, 워밍업. 자, 이제부터는 진짜인데, 자, 극대와 극소. 자, 내가 지난번에 뭐 얼추 얘기했었죠. 극대가 무엇이고 극소가 무엇이고. 그런데 사실 극대 극소의 정의 자체는 이런 거야. 정의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fx가 x equal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얘를 만족하면 걔를 우리가 극대라고 봅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 주변에서 이게 제일 크면 그걸 극대라고 그래. 근데 다음 함수 같은 경우 지난번에 3차 함수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이런 값이 극대가 되고 이런 값이 극소가 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얘가 a라고 치면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죠? 그 주변에서 a가 제일 크지? 그게 극대야. 이게 과거에 너희는 잘 모르겠지. 원래 니네가 몇 차지? 니네가 9차인가? 8차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10년 전쯤에는 극대극소의 정의가 이게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또 몰라? 또 바뀔지도 몰라. 이게 아마 대학 수학과 고등 수학의 어떤 괴리감? 그런 거로 인한 한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것도 극대라고 해, 우리가. 이런 거. 얘도 극대야. 이게 A면, 이렇게 해서 이게 X축이야. 불연속 함수지, 불연속 함수. 어쨌든 얘가 제일 크잖아. 걔도 극대라고 그래. 물론 이런 거 시면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극대 맞겠지. 이런 것도 극소 맞겠지, 그치? 이런 거 극소. 극대, 극소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다항함수로 보통 나오니까,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거 다항함수 아니지? 이런 다항함수가 있어? 없잖아, 그치? 다항함수에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고, 도함수가 0이 되고, 도함수의 앞뒤에 부호가 변할 때 극값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해. 다항함수에서는, 그치? 왜냐하면, 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죠. 얘가 주변에서 제일 커? 즉, 대충, 얘를 포함한 어떤 요 정도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없잖아. 그치? 얘는 극값이 아니야. 근데 얘도 도함수는 빵이잖아. 그치? 그럼 얘랑 차이가 뭐가 있냐? 얘는 잘 봐. 이 앞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죠. 이 뒤에서는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지. 안 바뀌죠. 가장 큰 차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냥 다항함수로 우리가 제한됐다 보니까 그 도함수의 부호로 관찰을 해. 부호로 해서 이제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뀌면 그게 이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지, 그치?
그때 극대라고 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뀔 때 이때가 극소다라고 해. 그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뭐 다함수가 전제라고 하지만 우리 뭐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다함수를 주는데 범위를 이렇게 달리하는 거죠. P보다 앞에는 뭐 어떤 다항함수, P와 Q 사이에도 어떤 다항함수, R보다 커도 어떤 다항함수를 주고 하잖아. 그지?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뭐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도 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한 방에 바뀌죠. 한 방에. 저 도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이야. 계수축이 있으면 P에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한 방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것 자체를 극대라고 한다는 얘기야. 0을 거치는지 거치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그냥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극대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면 극소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시면 돼. 다만 3차 함수, 그냥 온전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0을 거치죠. 0을 거쳐가겠지. 그치? 그런 차이만 우리가 인지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텐데, 사실 내가 이 앞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있는데, 극대값이 16일 때 A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미분 쳐볼게. 이거잖아, 그치? 얘가 x 빼기 1, x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여기서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도함수의 부호가,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증가표라고 하거든, 증가표. 증가표가 이런 건데, 이게 처음이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줄게. 이 x고, 프라임 x고, fx를 이렇게 주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 되게 귀찮아, 이거.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점점점, 마이너스 1, 뭐, 점점점 1,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서 빵이죠? 여기도 빵이야, 그치?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죠, 양수? 음수, 양수,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 도함수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 함수값을 써주는 편이야. 즉 f-1 뭐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넣고 해주면 돼.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1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증가하다가 극대를 찍고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 극대값이 문제에 뭐라고 했어? 그게 16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16이라는 얘기야. 얘가 16. 그 A는 얼마야? 14가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얘가 16이다 이런 얘기야. 16이고 여기다 가로치고 뭐 극대 뭐 이렇게 하기도 해. 극대. 그 A가 14니까 여기다 14 넣어봐. 얼마 나와? 12가 나오죠, 그쵸? 그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쓰고 얘를 극소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고서 내가 지금 요게 F'X의 그래프 개형이었었잖아.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칸을 맞춰, 대충. 응? 그 다음에, 도함수 양수니까 뭐 증가해. 음수니까 감소해. 양수니까 증가해. 이렇게 대충 해놓고, 문제에서 극대가 16이라고 했잖아? 극소는 내가 구해보니까 10이잖아. 그럼 대충 여기 뭐 y축이 이쯤이라고 치면, 여기를 뭐 16이라고 치고, 여기는 뭐 10이라고 치고,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아이씨 이거 하여튼 요 정도로 응?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마이너스일 때 극대값이 16, 1일 때 극소값이 12 해서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
알겠어? 그게 바로 뭐다? fx의 그래프야. 응? 알겠지? 물론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이 뒤에 한번 나올 텐데, 그 전에 미리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 얘가 변곡점이야. 0,14가 되겠지. 12와 16의 중점. 걔가 변곡이야, 그치? 됐어?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까지 그려줄 필요는 없어. 오케이? 하지만, 한번 어떤 형상인지 좀, 해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4번 문제는, 이것도, 자, 여기다 해볼까? 4번에 있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 0이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극소값이 있는데 뭔지 몰라. 이때 abc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게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1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가 빵이고 여기 도함수 빵이지. 그치? 맞지? 그러면 이거 미분 때려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죠. 응? 이렇게 놓고 이건 뭐 왕노가다인데 마이너스 1이 0이고 1이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넣어주는 거죠? 3 빼기 2a 더하기 b가 빵. 그러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빵. 이렇게 해서 두 개씩이 나오고요. 이거 풀면 ab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 0이라는 얘기. 그죠? 그럼 뭐야? f 마이너스 1이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 얘기거든. 이거 세 개 풀란 얘기야. 뭐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엄청 쉽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 한번? 그렇다면 저 그래프 개형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다. 자,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0이야. 그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얼마일까? 절편 중에 하나지. 얼마일까? 쉽다. 2. 그치? 2.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 지난 시간에 1시간을 내가 통째로 썼잖아. 통째로. 1시간 통째로. 그치? 이거 하려고. 그치? 됐죠? 윈도우 핀 메소드 뭐 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해서 넘기고 이제 자 5번도 볼까 한번? 5번도 뭐 너무 쉬운데 5번에 1번은 극값을 가지는 거고 2번은 극값을 가지 않는 거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2번만 해줄게. ax의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7이야. 자, 극값이라는 게 지금 다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임이 0이 되고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 너를 미분으로 때려서 플러스 2ax 플러스 3a잖아. 그치? 얘가 지금 초고참 음수인데 이렇게 돼야만 돼. 이렇게. 이거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함수값이 0이고 도함수값이 0이고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안 돼. 그치?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그 값이 없는 상태지. 그치? 자, 이거는 도함수가 0이 되긴 하지만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한 별씩 써가지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9a가 뭐 이거 풀면 돼. 알겠죠? 그래서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쉬운 문제죠, 엄청.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위에는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끝. 6번. 자, 이거 y는 f 프라임 x에, 자, 이게 보통 그래프로 주어진 게 본래 함수를 준 건지 아니면 도함수를 준 건지 잘 봐야 돼. 지금은 도함수잖아, 도함수. 그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치?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 부호. 물론 뭐 나중에 적분 배우면 부호뿐만 아니라 뭐 이 넓이 같은 것도 따져서 뭐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디든 부호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내가 여기를 뭐 A, B, C 들어갈까? 그럼 본래 함수 그래프 개형을 뭐 간단하게 그려볼까? 개형을? 지금 A는 여기 있잖아. A가 이쯤 있고 B, C 이렇게 있어. 자, A 앞에서는 부함수 음수가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잠깐 빵이 돼. 증가하잖아. 그럼 극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B에서 또 잠시 빵이 됐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0에서 잠깐 0이 되지. 근데 곧바로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를 해. C에서 극소 찍고 올라가다가 또 잠깐 0이 되는데 또 증가하지. 이게 일으켜줘야 돼. 그죠? 자, 이거 여기서 도함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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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그치? 맞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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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 감소야. 플러스는 다 증가하고, 그치? 다만, 이런 포인트에서 플러스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되지, 그치?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극대극소 값이 아닌 거죠. 이런 것도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 알파라고 치면 이 부분에서 본래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감소하다 잠깐 빵이 돼. 다시 감소하는 거야. 이 알파 근처에도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끝. 자, 그 다음 5번. 자, 개념 5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그래프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사실 있잖아.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미분해서 할게.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빼기 12x 플러스 9잖아. 그치? 그 3 묶어주고 인수분해해주면은 이렇게 돼. 그럼 더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되지? 1, 3. 이 플라임의 개형이야. 이 플라임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증가하다가 극대 찍고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다시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래 함수 그래프가 뭐 1 여기 있고 3 여기 있어. 그치? 그럼 뭘 구해봐야 돼? F1도 구해보고 F3도 구해봐야죠. 이거는 여기 넣어야 돼. 그치? 넣어서 해보면 F1은 뭐 4가 나오고 F3은 0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1일 때 극대값이 4고 3일 때 극소가 0이고 여기서는 극대값이 4야. 여기서는 0이야.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끝이야. 이 단원에서는 끝인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시간 낭비죠. 왜냐? 야, 이거 있잖아. x 빼내봐. x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0,0지라고 3,0가 접하잖아.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얘가 3이야. 그 윈도우 PD에 의해서 이게 얼마야? 1인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채권청에서 1이죠? 1. 그러면 내가 그때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이거 하여튼 되도록 많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더 확 올라가야 돼. 이렇게.
확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런 상태야, 그치? 변곡점 당연히 2고 얘는 4죠. 그럼 여기 1이니까 이게 뭐였죠? 2지 2. 2 곱하기 1의 대제곱. 얘는 그러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4인 거야. 그게 이 얘기야, 지금. 1,4. 물론 얘는 0,0을 구하진 않았지만 이것만 구한 거죠. 극대극소만 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부족함이 많죠. 이렇게만 하면. 그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얘가 0이고 또 그런 거 알아야겠죠. 이것도 사실 이거 물론 괜찮죠. 대입해도 괜찮은데 미리 좀 알아두면 도움 되겠지. 그래서 실전에서는 계산식이 막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이 높이값만 알아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치? 알겠죠?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fx가 3x 빼기 x의 3제곱이야. 이건 잘 봐. 이것도 미분 때려가지고 이 얘기부터 하자. 하여튼 그 책에 보시면 그 증간표 그래서 되어져 있죠. 증간표. 여기서 x가 있고 이거 되게 귀찮아. 1, 3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고 얘가 4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귀찮아. 이거 보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죠? 요것만 난 좀 맞춰서 하는 편이거든. 이렇게 위아래만 맞춰서. 그지? 그게 빠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야 이거는 자 그냥 해보자. 우리 이거 하려고 그동안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 이게 x 하나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연결되는 포인트가 풀마 루트 3이야. 자, 내가 좀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볼게, 한번. 정교하게. 자, 좀 팁을 주자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비율이 잘 안 맞아. 이게 잘 안 맞아.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좀 천천히 떨어졌다가 이런 형태. 대문자 N자 비슷한 형태로 그려줘야 좀 맞아. 알겠니? 떨어질 땐 천천히 올라갈 때 확 올라가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나? 해보니까 그런 거지 뭘.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번. 그죠? 자, 윈도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야, 봐봐. 완벽하다. 완벽하죠? 그죠? 그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 아니다. 여기야, 여기. 그치?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냥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어. 근데 이거 한 적 있죠? 얼마였죠? 1대 루트 3대 2였었지. 그치? 얼마야 그러면? 1이지 당연히 1. 그치? 1에서 극소야. 1에서 극소.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겠지. 그게 그냥 보여야 돼. 응? 미분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 미분해서 문제 푸는 비율이 절반이 안 돼. 웬만하면 나 미분 안 쳐. 됐죠? 그리고 이 한 칸이 1이죠? 여기 얼마일까? 저거 책에서 지금 1이야,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상관없죠? 이 한 칸이 2란 얘기야. 그치? 새로 한 칸이 2 맞지? 여기 얼마나? 마이너스 2고 여기니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즉, 극대가 2고 곡소가 마이너스 2야. 됐니? 지금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 비율 관계만 가지고 푼 거야, 지금. 그치? 맞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자, 이제 8번으로 갑시다. 마시고 오세요. 자, 8번.
8번, 1번. 이렇게 있어. 자, 이것도 그냥 해볼게, 한번.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거잖아. 그럼 4x제곱 묶어주면 x 빼기 3 나오나? 그럼 도함수인데, 이게 도함수. 이 도함수의 계형이 어떻게 되지? 이렇잖아. 그렇지, 그치. 0과 3, 맞지? 이게 F'의 계형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마이너스여서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고 0 됐다가 플러스가 돼. 이런 형태란 말이지, 그치? 그럼 본래 함수가 0이 있고 3이 있어. F0 구해볼까? F0이 0 나오네? F3도 구해볼까? 이거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7 나와. 이거 그냥 여기 넣어서 하면 돼. 그래프가, 야, 마이너스 2가 감소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0이 되니까 감소하다가 0을 찍어. 근데 다시 감소하지, 그치? 감소하다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7을 찍고, 여기 3에서 이 함수 값이, 그러니까 y축이 이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다.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할게. 자, 이 기억나니? 이놈 대 이놈 몇 대 몇이었죠? 3대 1, 그치? 얘가 4야, 4. 제 F4는 빵이야. 넣어보세요. 빵 맞지, 그치? 맞죠? 오케이, 첫 번째고. 물론 이것도 비율관계 꽤 많이 있어. 뭐, 유튜브에 한번 봐보세요. 그럼 막 별의별 거 막 이상한 거 있어. 물론, 뭐, 알면 나쁠 건 없어.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나보고, 지난번에 어떤 중학생인데, 선생님, 그 12단, 13단 이런 거 9구단 나한테 외우고 있냐고 묻더라고. 9구단, 알지? 9단까지 외우잖아. 10단은 외울 필요 없죠. 너무 쉽죠. 11단, 12단 외우나? 우리 친구들? 외워? 그런 노래도 있던데. 12 곱하기 13은 얼마? 뭐 이렇게. 13 곱하기 15. 이런 거. 야, 나는 깜짝 놀랐어. 초등학생들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연산을 잘하게 한다고, 나중에 커서 수학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이런 걸 시키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니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고2면 이제 알만한 나이 됐잖아. 그치? 이런 거 잘한다고 수학 잘합니까? 전혀 관계없죠. 그죠? 하여튼 참 이런 거 보면 참 개탄스럽죠. 괜히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 안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안다고 알면 한 어느 정도 도움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없어, 거의. 그런 거 한다고, 그런 거, 그 한두 문제에 풀겠다라고 외우면 너무 손실이 커. 내가 외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시간 이런 것도 낭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로 얘는 아주 활용 가치가 높아. 많이 쓰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하나. 자, 이거 x 3제곱 묶어봐. x 빼기 4거든. 그죠? 이 자체로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0,0을 지나는데 이게 세제곱이니까 이게 뚫접해. 이렇게 하고 이게 3대 1인 거 이용해서 얘가 3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냥 대입해. 얘도 비율 관계가 있긴 있어. 근데 대입해서 그냥 하세요. 이 따위는, 그치? 그래. 거의 기출문제의 한 85%는 3차 함수야. 근데 15% 정도 해결하겠다고 이걸 해? 그건 좀 내가 볼 땐 옳지 않아. 알겠지? 이건 대입해서 그냥 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서, 그래, 0,0 지나고, 요거 미분 때리면, 이 상태로 미분 때려봐. 미분 때려서 0 대입하면 0이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봤을 때, F0이 0이고, 플라임 0이 0이어서,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0의 앞뒤에서. 자,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이제 0에서 이렇게 접하는지 알 수 없잖아.
하물며 이게 지금처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좀 더 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스접과 뚫접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했어? 0의 앞뒤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치? 기억나죠? 얘는 부호 바뀝니다. 이 함수에다가 0.1 대입했을 때랑 0보다 좀 큰 놈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0.1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바뀌어, 그치? 됐어? 그거로 이 여부를 판단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0.1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에 음수가 나오죠? 하고 확인할 수 있겠어? 0.1 대입하면 넌 어차피 음수. 너도 음수니까, 잠깐만. 음수. 야, 뭐 이상하다. 0.1 대입하면, 양수구나. 양수 음수니까 음수 맞지, 그치? 여기서 음수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0.1 대입했을 때 양수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선생님, 이제 뚫접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 줄 알아? 물론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응? 제곱에다가 뭐 3제곱에다 이런 거. 이 몇 차 함수야? 7차 함수인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편한 건 이거야. 여기다가 리미트 때려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로 오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무한대로. 떨어지잖아. 그지?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 물론 아까처럼 부호 판단해도 괜찮고. 그런데, 어쨌든, 혹시나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다가 이제 고3쯤 되면 아예 개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때 요거를 좀 쓰면은 도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값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런 거. 함수 값하고 도함수 값은 당연한 거고. 그죠? 그 앞뒤에서 부호와 리미트 값,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 그 미적분호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미적분 2는 그걸 안 돼. 미적분 2는 막 점근선도 조사해야 되고, 뭐 정역도 조사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만, 1은 그거로 끝나. 알겠죠? 그래서, 이건 됐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도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저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찾아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이거, 4분의 x제곱 묶어볼까? 그럼 이게 4x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어떻게 돼? 이렇잖아? 그러면 4분의 x제곱에다가 이렇게 되지. 0,0진하고 2,0진하고 제곱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갖고 0에서 튕겨 나갔다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다 그냥 1 되겠지, 그치? 여기 F1을 구해주면 돼. F를 구하면 4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도함수 구해서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미분해가지고, 그럼 뭐, 3x의 제곱 플러스 2x 나오잖아, 그치? 그 x 묶어봐. 이따가 다시 요거 인수분해해주면은, 그치? 그럼 도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1, 2, 그치? 이게 도함수의 부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감증이야. 감증,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감소하는지 그거 뭐 F0 구하고 F1 구하고 F2 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그래프 개형은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충분하다. 그다음 6번 개념. 6번 개념은 이미 앞서서 내가 다 언급했던 그러한 개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3차 함수는 하여튼 3차 함수는 그냥 이 손바닥 안에 있어야 돼. 3차 함수를 어려워하면 야, 우리 2차 함수 어렵지 않지? 2차 함수 뭐 쉽잖아, 지금은. 처음 배울 때 어려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해주자면,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그럼 이거 도함수 어떻게 된다? 도함수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플라임, 그치? 이거를 한 번 더 미분 쳐봐.
2'. 그럼 2'이면 자, 이거를 그 리본 두 번 친 거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 자, 도함수가 뭐냐면 본래 함수를 이끌어주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끌도자를 써서 도함수라고 해. 즉 얘를 가지고 이게 뭐 부호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뭐 마이너스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를 그리는 것처럼 똑같아. 이 돌 사이에도 이제 본래 함수와 도함수 관계였다면 이 돌도 본래 함수와 도함수로 보면 여기에서 도함수가 빵이 될 거 아니야. 너의 도함수가 빵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근데 이게 뭐야? 당연히 중점이죠, 중점. 그 중점 값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가지고,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거야. 얘로 얘를 살핀 것처럼 얘로 얘를 살피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다? F, 2'에다가 극대 극소가 되는 x값의 중점 값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야. 혹여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쓰면은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걸 쭉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 이거죠. 근데 여기서 자, 플라임이 최소다. 그럼 도함수가 최소, 즉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란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란 얘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란 얘기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 앞전까지 위로 볼록이야. 그지? 앞전까지 위로 볼록이고 그 뒤로는 아래로 볼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 너희들 읽어보셔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 끝난 거야. 이 라운드 그냥 끝이야, 끝. 끝인데, 자, 여기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겠습니다. 자, 7번 내용 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인데, 어렵지 않아. 야,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죠. 그죠? 그 2차 함수가 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거나, 뭐 이렇거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그럼 본래 함수의 개형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극대고수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 찍고 다시 내려오다 극소 찍고 뭐 올라가다 이렇게 우리가 개형을 추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죠. 여기서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잠깐 빵 됐다가 다시 플러스 돼. 본래 함수 개형이 알파의 함수값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파에서 올라가다가 잠깐 0 됐다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야. 그치?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게 F야. 그죠? 얘는 뭐야? 걔도 플러스죠. 다만 여기가 알파라고 본다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령 뭐 이 함수값이 3이잖아? 도함수값이 3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인데 양수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증가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런 그래프로서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역시나 내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야. 자, 이거는 하여튼 이거 모르면 이거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건 모르면 그냥 난 망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이런 거 A에다가 이런 형태 오지게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이게 뭐다? 알파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알파가 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응? 그치? 반면 알파가 더 커. 근데 초고창 A를 양수라고 해볼게 한번.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이게 알파고 이 베타가 되겠지. 자, 즉 제곱이 있는 이 값에서 수접이야. 수접. 왜? 아까 얘기했죠? F 알파가 제로고 플라임도 제로고 x 이퀄 알파 앞뒤에서 부호가 본래 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 알파보다 좀 작은 놈 대입했을 때 음수고 좀 큰 놈 대입했을 때 음수의 함수값이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물론 도함수로 봐도 괜찮아. 도함수를 그려서 해도 괜찮지만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야 돼. 다이렉트로.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7페이지에 내가 뭐
그 뭐 A가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뭐 제곱이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이렇게 쭉 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자, 요거. 여기. 이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몇 대 몇? 2대 1. 이거 다 알아야 돼. 그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쭉 읽어볼까, 한번? 그 7페이지에 있는 거 쭉 읽어보세요. 혹시 모르는 게 없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8페이지. 이것도 뭐, 쉬운데, 이번에 이제, 자, 세제곱이 세제곱. 이게 뭐다? 이게 뚫접이야. 알파에서, 물론, 양수일 때겠지, 그치? 3차 함수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거 배울 때, 접선 배울 때, 그치? 그때 내가 잠깐 언급했던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너희들 문제를 출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 뭐, 이렇게 넣어쳐봐. 3차 함수가. 얘가 뭐 가령 뭐 1이고, 얘가 4라고 쳐볼게. 그냥 3이라고 할까? 그래서 극대극소값이 있겠지. 그지? 이걸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상태로 내가 가져가 볼게. 그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병력이 2죠. 그게 얼마겠어? 0이면 얘는 4가 될 거야. 괜찮아? 그죠? 2 되죠? 이 형태는 쉽잖아. 그치? 이 형태 얼마나 쉬워? 자, 최고차항께서 1로 볼게. x의 제곱에 x 빼기 4잖아. 그치?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를 1, 뭐 6이라고 해볼까 한번? 이 점인데도 평행이동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주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 g는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즉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겠지, 그치? 이거 전개하면 돼. 이거 전개 때리는 순간 어떻게 돼?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겠지. 3제곱 플러스 뭐 무슨 x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 그걸 풀고 있는 거야. 그걸 미분해가지고 뭐, 극대극소 구하고 하고 있는 거지. 그쵸? 됐어?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의도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쭉 전개된 형태로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제곱이 있는 형태로 바꿔치기, 물론 쉬운 경우, 잘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나도 미분 칩니다만, 근데 의외로 그게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까 예를 들면, 몇 번이었더라? 우리 7번에 1번 같은 거, 얼마나 뻔해. 7번에 1번, 그치?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 많다. 되게 많아.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 어떤 3차 함수든 이 형태를 두고서, 접하는 형태를 두고서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개 빨라. 오케이? 이거 너희들 나중에 내가 이제 이번 시험이든 뭐 다음 시험이든 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많이 보여줄게, 내가.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3차 함수는 다, 어떤 3차 함수는 다 사실 뭐다? 우리가 쉬운 형태를 두고서 그거를 평행이동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이 그래프가
x에 접할 때 a의 값은 무엇이냐? 자, 보면 이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이분 때려가지고. 아이고.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3x 묶어주면 x 빼기 2a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뭐 0일 때 a가 양수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0과 2a야.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뭐 극대극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x가 접할 때 양수 a 값을 물어봤어. 그 접할 수 있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죠? 0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치? 그 이때 어떻게 돼? F형이 0이잖아. F형이 0, 그치? F형 0인데 0 대입했을 때 4A 나오고, 그 여기서는 4A가 0이라는 얘기면 A가 0인데 A 양수라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어떻게 돼? 2A를 여기다 또 넣어주는 거죠. 그럼 8A 제곱에다가, 3제곱에다 뭐 나와서 이게 0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지. 이게 일반적 풀이야. 지금 개나 소나 뭐 인터넷 뭐 인강 찍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 거기 보면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어떤 고전적인 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풀이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해. 좋지 않죠. 자, 봐. 지금 보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방금 얘기했던 그거야. 자, 이거 봐봐. 이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거 뻔하잖아.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쉽잖아. 있는 경우는 평행이동이지. 방금 얘기했던 그거야. 물론 이게 실전으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 그지만 모든 어려운 거에 시작은 다 기본을 해야지. 기초부터 닦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얘를 먼저 그려야겠다 생각을 해. 왜? 얘는 개쉽거든. 이거 애들 장난이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저기잖아. 저거 묶어내면 x 빼기 3a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데? 이거야 이거. 그치? 이거야. 이거를 지금 뭐 한 거야? 4a만큼 올린 거야. 접한데.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2a. 내가 그 윈도우 피 메소드 얘기할 때 엄청 쓰인다고 했지? 진짜 쉴 틈이 없어. 진짜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태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지금 최고점계가 1이잖아. 1. 그럼 지금 현재 이 가로 한 칸이 얼마야? 윈도우 가로 한 칸이 a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야? 4배 a 3제곱이죠.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4a 3제곱이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그만큼 올린 거죠. 요 점 되도록 올려야지 접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니, 혹시 이거? 되죠? 이 윈도우 한 칸이 A야. 그러면 그 세로 한 칸은 세제곱의 2배고, 세로 2칸, 즉 극대극소의 차이는 세제곱의 4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다? 이 그래프 상에서는 4A 3제곱 올려야 돼. 그래프 상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접하는 건데, 실제로는 4A만큼 옮겼대. 그 이들이 같다는 얘기지 뭘. 기지? 그럼 이거 푸는 거 애들 뭐 장난이지. 그지? 이거야. 이런 거는 뭐 나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뭐 썼지만, 실제로 이게 숙련되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푸는 거죠. 이리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 알겠지? 자, 거기 다른 풀이에다가 자, 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아까 이제 한번 해봤고, 자, 이제 8번 내용으로 갑시다.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인데, 얘도, 사실은, 당연히 4차 함수가 훨씬 더,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겠지. 도함수가 3차 함수고, 3차 함수 개형에 따라서 좀 다름이 존재하겠지만, 뭐, 가장 이제 보편적인 케이스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이런 케이스. 가장 보편적이죠. 그럼 뭐, 이 부호가 마풀이니까, 감증이지, 감증. 그래서 뭐, 개형이, 여기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극대 찍고,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값들은 다 구해봐야 돼, 그치? 여기 이제 F의 개형이죠. 그죠? 이런 거 너무 쉽고. 여기서 그러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혹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당연히 뭐 이런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 도함수가 풀, 다시 풀, 이런 거. 어떻게 돼? 여기서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돼. 증가하다가, 아이씨. 이거를 잊지 마자. 여기서 이제 극소 찍고 올라가다가 잠깐 0이 돼.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그치?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율 관계를 얘기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 이것도 3대 1이야. 굳이 꼭 형이 접할 때 아니면 못 써요? 다 써. 다. 오케이? 어젠가 내가,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올리잖아.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다른 강사들 이런 영상이 떠. 나도 처음 보는 사람들 영상이 뜨는데, 보면 막, 어그로성 그런 게 좀 많죠. 뭐 이런 거. 이거 모르면 뭐 큰일 남, 뭐 이런 거. 이거 알아야 뭐 100점 가능,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어그로 끄는 거지, 이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멋있게 하죠. 응?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야, 저건 좀 괜찮은데 라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다, 뭐, 10개 중에 9개는 다, 야,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꽤 있거든? 응?
어쨌든 뭐 그치만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3차함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럼 뭐 안 바뀌는 거지 이게. 여기서만 극소인 거지, 그치? 본래함수가. 단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여기서 이제 본래함수가 극소를 찍는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주춤하긴 하죠. 여기서, 그치? 여기서 함수값이 가령 2야. 그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2죠. 그죠? 그치만 뭐 극값이 오는 그런 건 아니고. 그치? 뭔 얘기 하겠지? 얘가 플라임이야, 얘가 플라임. 얘가 F고. 그치? 여기서만 유일하게 극소인 거야, 그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좀 중요한 패턴이 나오죠. 딱 이것만 기억해. 이것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내, 이것만. 이런 거. 이 알파야, 베타야, 접하는 거. 이게 뭐다? 당연히 2분의 이거. 이거 우리가 언제 증명했죠? 접선 파트에서 증명했었죠, 그쵸? 맞죠? 그거 이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여기 접해, 이런 거. 알파고, 베타 감마야. 그지? 그 fx 어떻게 돼, 세팅이? a에다가 x 빼기 알파는 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 패턴이 거의 내가 볼 때 단 것 같아. 제 빼고. 물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뚫접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것 같아. 1등, 2등, 3등. 뚫접하는 형태, 둘 다 수접하는 형태, 접점이 하나만 있는 형태, 이런 형태. 이게 단 것 같아. 이도저도 아니, 이상한, 이런 거 잘 안 나와,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재미없잖아. 출제하는 사람도,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일단 한번 좀 보세요. 뭐, 모를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 10페이지에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그 11페이지에도 하나가 나와 있긴 하죠. 그거까지 해서 내가 세 가지만 강조할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1순위, 제일 중요해. 1순위, 2순위, 3순위쯤 될 것 같아.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 이거 이제 제곱 양쪽에 있죠. 자, 특징 해보자 한번. 알파일 때 함수값 빵, 베타일 때 함수값 빵. 당연한 거지, 그치? 알파일 때 더함수값도 빵, 베타일 때 더함수값도 빵. 이해할 수 있겠지? 이 미분에서 알파 대입하면 0 되고, 미분에서 베타 대입하면 0 되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좀 수접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건 이제 부호 변화로 관찰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중점에서 극대 갖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었고, 됐고, 마찬가지야. 자, 여기 알파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알파일 때 역시나 더함수가 빵, 함수값도 빵, 그 다음에 본래 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음. 그것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금처럼 수접이야, 수접. 얘는 뭐다? 여기서 세제곱이죠? 그쵸? 뭐야, 여기서 얘랑 비슷해, 둘이. 그치? 얘 같은 경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값 빵이고, 이거란 말이야? 얘 똑같아. 아이고. 베타일 때 빵이고, 플라임이 빵이야.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그죠? 얘는 근데 수접이고 뚫접이야. 유일한 차이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가 알파에서 앞뒤에서
부호 변화를 봐야 돼. 부호 변화. 얘는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된다? 안 바뀐다. 안 바뀜. 얘는 뭐야? 베타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 됐죠? 그거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 알겠지? 물론 이것도 뭐 도함수 해가지고 뭐 그 도함수의 어떤 그지? 형태를 그려서 하는 게 뭐라고 하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불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근처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왜? 제곱이니까. 뭔 얘기 알겠죠? 하지만 3제곱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3제곱 있는 경우에 지금 좀 똘접이야. 제곱이 있는 경우는 수접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3제곱이면 똘접, 제곱이면 수접.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이게 뭐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조금만 기억하면 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 2에서 뭐 방정식, 부정식 개론 같은 거 있었거든? 거기서는 우리가 막 뭐 5차함수, 6차함수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까 이게 끝이야. 알겠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시험 문제도 역시나 한 9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론 끝났습니다. 이제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봅시다. 미분 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 얘가 4x 묶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일단 얘가 0에서 0이 되지? 플러스 0이 0이야. 그지? 근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봐봐. 중요한 건 얘 이퀄 0이 중요한 거거든? 응?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고 쳐봐. 얘가. 그지? 0이 아닌. 이미 이렇게 했을 때 0이 나오긴 했어. 그치? 0이 아닌 두 군을 가지면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세 군데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돼? 세 군데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서 빵, 여기서 빵, 여기서 빵이지. 뭐가? 도함수가. 그지? 그럼 다 나오는 거죠? 극대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됨. 그지? 너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이긴 한데, 그게 얘랑 겹치면 어떻게 될까? 즉, 뭔 얘기냐? 얘가 x 이퀄 0을 한 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돼? 한 근으로 가지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가 사실 a가 0일 때야. 얘가 x 이퀄 0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 0을 넣으면 성립하니까 a가 빵일 때지, 그치? 해볼까? 어떻게 돼? 이 부호가 4x 제곱이 되고 x 빼기 3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 어떻게 돼? 도함수의 부호가 접하고 이렇잖아. 0, 3이죠. 그럼 이게 도함수니까 마마풀이죠. 여기서만 극소만 있을 뿐이지 괜찮은 거야. 그치? 왜? 지금 문제에서 극대가 없게끔 하라고 했잖아. 그지? 너 괜찮은 거 합격이야? 너 극대가 없구나 이런 얘기지. 그럼 이런 논리면 얘가 지 혼자 중물을 가져도 괜찮아. 왜? 지금 이럴 때가 0을 한 근으로 가지면 이게 1로 넘어가서 0이 중근이거든. 도함수 이꼴 빵을 했을 때 0이 중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또 이게 지 혼자 중근을 갖는 케이스 어떻게 돼? 너의 반등의 제곱, 그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또 얼마일 때 A가 4분의 9일 때, 그치? 맞죠? 이때 된단 말이야. 응?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가 4x에다 x 빼기 2분의 3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0에서 0이 되고 2분의 3에서 0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지. 0하고 그지? 됐죠? 마풀풀이야. 그치? 여기서 뭐야? 여기서 극소지 극소. 그지? 그래서 하여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어야 극대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요? 또 있죠. 어떤 경우? 자,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경우 안 되고, 그죠? 근데 그 두 식은 중에서 이런 거 괜찮고, 서로 다른 두 식은인데 그 두 식은이 하필이면 0인 거야. 그럼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중물을 갖는 케이스 했잖아. 그럼 뭘 해봐야 돼? 또 허근을 갖는 케이스, 허근.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 도함수 이퀄 제로가 0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럼 도함수의 기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얘 0밖에 없는 거죠. 그지? 아니, 이거, 프라임.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극소만 있는 거지, 극소만. 되는 거지. 우리 지금 극대를 얻게끔 해야 되거든, 지금. 그치? 그럼 뭐야? 아, 이노미컬 0이 근이 없어야 되는구나. 즉, x제곱 빼기 이것에 실근이 없어야 돼. 판별식 들어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씨.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죠? 그러면, 그런적으로, 요때 가능, 요때 가능이죠. 그러니까 A가 0, 또는 어떻게 돼? A가 4분의 5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됐어?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 다양하게 그 이차함수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주의사항은 이런 상황.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 두 근이 하필이면 얘랑 겹칠 때는 조사해봐야 돼. 그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옛날, 거의 한 20년 전에 그 수능 문제였을 거야, 아마. 수능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봐봐. 알파, 베타가 실수인데 4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fx 이퀄 제로에, 근이라고 했어. 이것의 근. 두 근이, 이러니, 이거 얘는 4차야, 4차. 근데 1번이 뭐야? 얘가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아까 했었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아. 이 그래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얘가 뭐가 됐든 뭔 상관이야. 그치? 어쨌든 뭐야. 이렇잖아. 이게 너 내려가서 뭐 두 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그치? 그죠? 그러면 이미 얘가 두 근이니까 f 알파가 0인 것과 f 베타가 0인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알파일 때 도함수 빵이야? 그럼 접하는 거잖아. 접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가 인수로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판단하라고 이 문제를 내가 낸 거야. 여기 있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 2번도 이것이면 얘는 허근을 갖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 봐봐. 너가 빵이거나 너가 빵이거나 둘 다 빵이라는 얘기지. 둘 다 빵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둘 다 빵빵인 경우 해볼까? 그때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느낌 많이 돼. 알파일 때 빵, 베타일 때 빵, 그 다음에 도함수도 빵빵. 그치? 이거지. 그러면 그때 f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그 fx 이퀄 제로에 방정식 때리면 x 이퀄 알파가 중근, x 이퀄 베타가 중근이지. 허근은 들어올 수 없죠. 허근이 나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수분 했더니만 나오고 여기서 그냥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 음수인 케이스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된 거고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 자, 여기서 접해. 왜? 알파일 때 빵, 플라임도 빵. 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베타도 빵이야. 근데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어딘가 베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 베타라고 할까? 그럼 반드시 또 다른 근이 존재하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근 나머지 두 근에서 네 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허근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럼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뭐다 허근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 들어올래야 들어올 틈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괜찮아? 요것만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플라임 알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글쎄, 이런 문제를 푸는데, 내가 뭐, 식을 쓰고 있다? 그런 제대로 된 풀이라고 보기 힘들어.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뭔 얘기냐? 양수고나 음수라는 얘기죠? 근데 A에서 함수가 빵이고, 알파일 때 함수가 빵이고, 베타일 때 함수값도 빵이야. 그러면, 만약에 양수야. 그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왔지만 양수라고 할게. 음수여도 관계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할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여기가 알파라고 칠게 내가. 알파일 때 접선의 여기 양수지, 그치?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럴 수 없죠. 언니가 가야 돼. 그지? 근데 얘가 베타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기울기 양수야? 아니죠. 그 얘기 뭔 얘기냐? 지금처럼 올라가면서 빵이 됐어. 개형상 다시 베타일 때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가 베타가 돼야 돼. 그치? 이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이런 형태. 여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지금. 맞니? 그럼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근이 발생해야 되고 또 그래프 개형상 또 다른 근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지. 네 근을 갖는 거야. 그 음수인 경우 어떤 케이스냐? 봐봐. 음수야. 알파일 때 함수가 빵인데 알파일 때 더함수도 음수야. 이런 형태가 돼야죠. 음수. 근데 이게 나 안 갈래. 이러면 안 되지. 나 안 만날 거야. 이러면 얘가 베타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어긋나죠,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요거. 그럼 뭐야? 이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가 베타가 돼야지만 이 둘과 이것마저 충족한다는 얘기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베타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또 4개의 근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든 플러스인 경우든 마이너스인 경우든 4개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됐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히 뭐 쓴 식이 없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의 개형, 그지? 그래프의 개형만 가지고 딱 판단을 다 한 거야, 그치? 맞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다 오늘 뭐 질문할 시간 없겠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그 도함수의 활용이 지금 어디야? 지금 바이블로 치면 4단원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아닌데? 4단원은 이미 숙제였었고 5단원에서 아이고 이게 다 합쳐져 있네. 미치겠다. 5단원에 예전 9번까지 한 거거든? 199페이지까지 해오면 될 것 같다. 199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 시간 좀만 더 하면 이제 끝나.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